안녕하세요, 모닝입니다.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한국에는 요즘 비가 좀 많이 와서 고생들 많으셨을 걸로 압니다. 예, 기후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보니까 갈수록 온난화 영향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사는 캐나다도 얼마 전부터 산불이다, 그런 것 때문에 어, 대기질도 안 좋아지고 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이제 곧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닝입니다. 예, 오늘은 아침부터 열심히 새벽에 떠나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약간 좀 안개가 좀 걷히고 있고요. 지금 이른 시간이에요. 이른 시간인데 또 하루를 시작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이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새로 얘기하는 거에 많이들 공감해주고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냥 이런저런 제가 살아온 얘기들로 이제 좀 이어가려고 그래요. 모닝이는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로 바로 왔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프랑스에 지인이 있어서 프랑스 잠깐 들려서 영국에 자리를 잡으러 갔었어요. 영국에서 한 7개월 정도 살다가 이게 아니구나, 여기서는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캐나다로 다시 노선을 변경해서 왔죠. 그나마 호를 단신인 상태다 보니까 좀 편했어요. 편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물가 비싼 영국에 갔다가 캐나다로 오니 환율이 엄청 쌌거든요. 캐나다는 그때 당시에.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고, 제가 캐나다에 올 때는 캐나다 땅이 면적이 세계 2위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인가요? 2위인가요? 그 정도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인구수는 당시에 3,700만 정도? 그래서 한국이 그때 당시 4천만이 넘었으니까요. 야, 정말 기회가 있겠다, 살다 보면. 그런 생각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도 뭐 여기저기 매체에서 보시다시피 내륙, 그 미국과 국경이 맞닿는 지역 그쪽으로만 사람들이 살고 저 위쪽에는 많이 거주하지 않습니다. 캐나다란 나라는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문화가 서로 어울려서 공존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주류에 끼고 싶어도 주류가 되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냥 여기서 일을 하면서 그냥 버텨나가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관점적으로 좀 다른데요. 아이들의 교육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아이들이 큰 다음에 오신 분들은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는 거고요. 저처럼 이제 혼자 와서 여기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지내던 사람들은 또 나름 밟아가는 것도 있고요. 조금씩. 제일 큰 거는 언어 같아요. 언어의 장벽은 정말 큽니다. 이게 서로 그 뭐죠?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죠. 이심전심 말이듯이 이렇게 이쪽에서 뭐 이렇게 주문을 하러 가거나 이런 거 하면은 같은 이민자 신분들은 조금 영어가 발음이 안 좋아도 알아들어요. 대충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제 여행이나 이런 데를 가면은 이제
외곽지 쪽으로, 그러니까 도심지를 벗어나서 외곽지로 가면은 순수한 백인들만 있는 지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가면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건지 안 알아들으려고 하는 건지, 예, 그런 거 경험들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적인 차이다 그럴 수 있지만은 대부분들이 말은 이민을 왔지만은 다들 이민을 받아주고 해서 우리 같이 살지만 기존의 백인들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은 나라다 보니까 백인들이 바라보는 이방인, 자기들도 어차피 이민자고 여기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았지만 새로 들어오는 인종들에 대해서는 차별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흑인들이 인종차별을 당한다가 막 이슈거리가 되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과연 미국이란 사회에, 뭐 외국 다 비슷하겠지만 미국 흑인을 더 인종차별을 할까요? 아시안 이런 사람들 더 인종차별을 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 뭐 한국인의 긍지가 느껴지고 어쩌고 그런 얘기들은 많아요. 근데 실질적인 모습으로는 우리는 흑인보다도 더 인종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흑인은 대놓고 인종차별하지만 거기에 더 무시를 해서 아예 상대를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깔려 있는 게. 제가 아까 그 외지로 좀 약간 외곽으로 나가면은 백인들이 많이 산다는데 도심지에는 외려 백인들보다 이민자들이 더 많이 삽니다. 그 이유는 뭐 대부분들 예상하시는 대로 일자리 때문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백인들은 자리를 잡아서 일자리 때문에 굳이 도심지에 살아야 되는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옛날부터 역사를 보면은 초창기에 다운타운이나 이런 거 형성을 할 때 거기에 백인들이 살지만 점점 그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고 뛰면은 또 점점 더 멀리 도심지에서 조금씩 넓혀갑니다. 그러니까 새로 개발이 돼서 타운이 형성이 되면 벌써 거기는 백인들이 대부분 좋은 자리는 다 차지를 해요. 그게 또 거기 살다가 또 이민자들이 몰려들면은 그 사람들은 또 거기서 더 다른 지역으로 넓혀가는 상황이 뭐 대부분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그런 식으로 이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는 뭐야, 다 이민자들밖에 없어. 안 보여. 어쩌다 보이는 백인들이 있긴 있죠. 근데 그 백인들이 오리지널 뭐 영국 이쪽에서 온 분들은 아니고 영국 프랑스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저쪽 동구권 그쪽에서 온 백인들도 있고요. 예. 동구권들도 이민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한때는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완전히 이거 뭐 잔치상 다 먹고 나서 뒤처리하러 다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 기존에 하던 거에 들어와서 다시 한국 사람이 비즈니스를 한다면은 벌써 좋은 시절은 갔다는 거죠.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국 분들이 중간에 요즘은 많이들 안 하시는데 세탁소 비즈니스를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다 보니까 초반에 그거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야 이게?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은 여기는 법적으로 딱 규제가 돼 있어요. 주유소나 뭐 그런 거 같이 그 오염물질이 나오는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뭐 만약에 10년, 이건 확실한 게 아닙니다. 10년, 20년을 영업하면은 5년 동안은 원상복구를 해야 돼요. 다시. 그 주유소 같은 자리는 주유소 했던 자리에 그걸 땅을 다 퍼내고 흙을 거기에 일반 흙을 메꿔서 5년, 6년, 몇 년 동안은 거기에 아무것도 못하게 딱 그 땅으로 놔둬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유출 사고가 있으면은 다 폐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약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지식도 없고 언어적으로 저거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좋은 게 나오고 가격이 괜찮으니까 덜컥 샀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거를 중간에 변호사들이 알아보고 컨디션 같은 걸 잘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물론 이거는 누구를 비하는지만 한국 변호사분들이 이제 상대를 하겠죠. 근데 이제 깊이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알아보고 하지만은 정확하게 알아봐 주지를 못한단 말이죠.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살 때는 한국 변호사들은 그때 당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그 수수료를 받았어요. 변호사를 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때 이탈리아 변호사를 갖다가 소개를 받아서 그분은 50만 원 정도밖에 안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삿짐을 직업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변호사들이 낀 집들의 사고 팔고 하는 집에 이제 한인들 상대로 가면은 뭐 중간에 뭐 전화 한 통화 하나요. 뭐 어떠냐 뭐 처음에 컨디션만 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돈만 나가는 사람한테 받아서 넘겨주는 잔금 치러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한 이탈리아 변호사는 이사를 하는 중간에도 연락이 와서 뭐뭐뭐 체크해 봤냐 한 번 더 언제까지 체크해 보면은 저쪽에 수를 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봐라. 이사 다 끝나고 한 2, 3일 있다 또 연락이 와요. 특별한 문제가 없냐. 그러니까 애프터 서비스가 확실한 거죠. 일을 확실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가격만 비싸게 받지 않고 일을 확실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제가 그런데 오는 불만도 많이 있었어요. 왜 한인 사회만 이럴까 상대로 하면서 서로 가격을 저렴하게 그건 둘째 치고라도 왜 끝까지 애프터 서비스를 안 할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찾아서 할 때는 말이 통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인 사회 안에는 점점 불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불신들이. 저는 그래서 점점 한인 사회와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런 식으로 세탁소나 주유소를 사신 분들이 낭패를 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뭐 법적으로 해결은 하겠지만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영업은 못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뵀었어요. 그게 벌써 10한 5, 6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이제 도태해져 갔죠. 제가 초반에 영국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영국의 레인스 박이라는 동네에서 룸렌트를 해서 살고 있을 텐데 초반에 저녁에 이제 창문 너머로 담배 한 대 태우면서 있는데 갑자기 옆에 그냥 메인 도로예요. 도로인데 끽 소리 나더니 꽝 하고 사고가 난 거예요. 차들도 별로 안 다니는 조용한 동네인데 그냥 아무도 안 나와봤는데 내가 한번 나가봤더니 벤츠 당시에 벤츠 600인가 될 거야 아마 그 차가 사고가 난 거예요. 혼자 사고가 나서 앞에가 에어백도 터지고 그랬는데 보니까 한국분인 거예요. 문을 두드려서 괜찮아 그래서 보니까 술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엄청. 그래갖고 그분을 잘 모시고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가서 쉬시도록 하고 이제 그분한테 뭐 지인이나 연락처를 달래가지고 얼른 차 토인시키라고 그러고 음주운전이니까요. 예. 도움을 줬어요. 근데 뭐 뭘 바라고 한 건 아닌데 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도 그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좀 영향력이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뭐 벤츠 600 정도 탈 정도면 그럴 수 있겠죠. 그 뒤로 몇 번 뵀는데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네. 인사 정도도 안 하더라고요. 좀, 좋은 뜻에서 도와줘가지고, 뭐, 아무 일 없이 잘 해결되셨으니까 경찰한테도 안 가고, 그랬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를 바래고 도와주진 않습니다. 근데, 서운한 건 사실이에요. 그, 대부분들이 자기가 도움 받았던 거를 나중에 몰라요.
그냥 잊고 살아요. 당연한 거다. 몰라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는 뭐 약간의 불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점점 거리를 두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들을 자꾸만 하면은 뭐 안 좋다고 여기 살면서 뭐 지금 광고하고 다니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냥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몰라요. 아웃사이더가 될 수도 있지만은 말 그대로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좋은 것만. 근데 이런 부분도 있다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느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느낀 거를.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을 또 좀 이런저런 얘기를 더 하려다가 또 이쪽으로 빠졌는데 시간이 또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까지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해놓으시면 최대한 빨리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